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K주식 국민연금 배신 외국인 따라야 돈 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한국 주식은 국민연금이 받쳐주고 기반을 다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내리고 있죠. 문재인 정권 때 매년 1%대, 지금 보수당인 윤석열 정부가 왔다 해도 담당자들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사실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국민연금은 국내 비중을 줄인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좀 비중 줄이는 건 줄긴 했어요. 근데 지금 15%대 아래입니다. 얼마나 더 줄여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담당자들, 이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외국 사례를 보니까 영국 같은 데는 자기 국민연금에서 자기 주식을 40%, 물론 미국 같은 데는 50% 이상 자기 국민연금을 국내 주식을 이렇게 싫어하고 비중을 낮추는 데는 제가 보기엔 한국 국민연금이 너무 과하게 국내 주식을 비중을 줄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식을 이렇게 등한시하면 국내 주식은 누가 삽니까? 외국인만 따라야 된다. 이 얘기 뭐냐면 국내 K 주식은 외국인이 매수를 안 한다면 희망이 없는 지금 수급 구조예요. 왜 이런 분위기를 국민연금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이렇게 국내 주식을 초저평가로 만들어 놓고 이래서 국내 주식을 투자를 안 한답니다. 참 멍청한 국민연금입니다. 욕해봐야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나요? 국민연금을 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 위치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에 매수를 하는지 잘 보시면서 외국인을 따라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문 내용을 보니까 국민연금 국내 주식 비중 축소, 저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주냐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래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이 제가 30년 주식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보수당이 할 때 박근혜 정부, 이명박이 정부 때는 주식장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 국민연금이 바닥에서 지켜줬어요. 근데 지금은 국민연금이 개인의 삥을 칩니다. 단타를 친다는 거죠. 앞으로의 계획이 향후 5년간 국내 자산을 9.9%로 줄이기로 했답니다. 국내 주식 목표는 13%래요. 현재는 14.2%. 5년간 1.2% 축소 계획이니까 이젠 그 끝이 보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0.5% 줄인다니까요. 비중이 그 금액이 크진 않아요. 잘 계산해보면 0.5% 줄인다 해도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지금 기금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0.5%를 줄여도 국민연금은 사실상 5.6조의 국내 주식을 사야 돼요.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 2%만 국내 주식을 늘렸다면 지금 이런 수급이 무너졌겠습니까? 정말 닭대가리들이에요. 국민연금은 닭대가리들입니다. 국민들 속지 마세요. 국민연금은 닭대가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14%대 아닙니까? 여기서 20%로 5개년을 매년 1%만 늘려도 국내 주식은 기반을 다지면서 바닥을 다져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우상향으로 상승합니다. 왜 이 역할을 안 해주고 국내 주식을 죽이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국민연금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뉴스를 보니까 외국인 배만 불린 1.7조 배당. 국민연금은 은행주 군침만. 왜? 저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난다고 생각해요. 예로 은행주만 지금 배당을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기업은 이젠 돈이 되기 시작했고 배당을 많이 줄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런 초량주가 많아지는 시대에 왜 국민연금이 해외로 나갑니까? 고점인 미국 주식을 왜 투자하냐 이거예요. 안전빵으로 투자를 하면 배당을 많이 줄 주식은 넘쳐 흐르는데 왜 외국에 나가냐 이거예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초량주에 투자를 하면 배당이 앞으로 안정되게 줄 주식이 많다 생각해요. 외국인들은 이젠 배당을 안전하게 줄 주식만 매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바보짓을 하는 거를 놓칠 일이 없습니다. 거시경제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390.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우리가 달러 공부해봤자 원달러 공부해봤자 잘 알지도 못하고 언제 꺾일지도 모르고요. 맞추기가 매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지금까지는 좀 우상향으로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 좋은 효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엔화값 약세 효과가 있고 트럼프 재집권 시 우려로 원달러가 1390이 위협이다. 트럼프가 이번 연설에서 잘했나 봐요.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거를 국내나 외국이나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오르는 분위기죠.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가 될지 11월 달 대선인데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누가 되던 되고 나서 우리는 따라 행동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남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맞추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엔달러 환율은 37년 만에 161엔 돌파합니다. 슈퍼엔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엔화는 가치가 너무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옆 나라가 불안하고 수출할 때 또 일본하고 경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슈퍼엔저 지속은 그리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요. 엔달러가 다시 이렇게 오를지 내릴지는 우리가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환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연준 금리가 중요해요. 지금 5.50인데 계속 정체 중이죠. 안 오르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일본 제외 글로벌 기준금리 내년 말까지는 평균 1.55 내려갈 듯. 전 세계가 지금 금리가 내릴 분위기고 어떤 나라는 내린 나라도 있어요. 유럽은 또 내린 나라도 있고요. 금리가 인하할 시 주식은 어찌 될까? 제가 봐서는 잠깐은 금리가 인하된다는 건 호재이기도 하고 악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인하된다는 것은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꼭 호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맞지요.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미 국채 금리 한 달여 만에 최고 쑥 올랐다 이거죠. 트럼프가 재선되는 거를 세계가 다 좋아하진 않는 것. 투자가들은 다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트럼프 싫어합니다. 너무 사람이 과격해요. 그리고 쇼를 많이 해요. 쇼를 많이 해서 불안합니다. 돈세형 주식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인데요. 틀려진 건 별로 없고 장기 투자는 L전주 우선주, LX세미콘, 섹트레가이를 하고 있습니다. 섹트레가이는 혹시나 8만원 되면은 저는 이익금만 남기고 전량 매도할 생각이에요. 섹트레가이 수익이 좀 낮기 때문에 8만원대는 2억은 넘게 벌 거 아닙니까? 3억 정도. 8만원대는 이익이 한 3억 이상 날 것 같은데 3억만 남겨놓고 전량 매도하는 작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섹트레가이 3억의 가치는 다 번 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잃어봐야 영원히 승리 주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장기 투자하는 거는 햄버거 전략입니다. 10배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성장 배당주 투자법입니다. 송아지 투자법. 그리고 추격 매수는 안 하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중단기 투자 한 30% 하는데요. 두산하고 있고 하나 사무비, 모트렉스, 텔렙시스, KC, 에이테크 솔루션. 중소형주가 다 마이너스예요. 코스닥 중소형주는 어지간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 지금 매우 복잡한 상황이죠. 저는 매집을 멈췄는데 왜냐면 아직까지 제가 기준을 못 잡겠어요. 그래서 SK네트워크스는 매집하다가 멈췄습니다. 확실하게 자신감 있을 때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우주항공 좋아하는데 섹트레가이 하나 시스템이 있죠. 하나 시스템은 오늘 매수하고 싶었는데 현금이 부족해서 만약에 오늘 LG노텍 좀 팔았거든요. 100주. LG노텍을 많이 팔았다면 하나 시스템 오늘 매수했을 겁니다. LG노텍 매도도 계획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LG노텍 자율주행 센서 XR 증강 혼합 현실 한 3억 7천을 매수했는데 오늘 한 3천만 원 매도했기 때문에 3억 한 4천 정도 갖고 있는 거죠. 분할 매도 후 옮겨타기 작전인데 오늘 작전을 썼는데 실전에서는 전량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100주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서 매우 아쉽고 오늘 생각이 실전은 정말 힘들다. 계획대로 됐으면 성공했을 건데 매도하는 거하고 매수하는 게 계획대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점은 잘 맞췄는데 안 팔리는 거죠. 100주 팔렸더니 쭉 빠지는데 어떡합니까? 100주밖에 못 팔았어요. 2차전지 소외주 SK이노베이션 조금 샀는데 전 10만원대 다시 추가 매수하려고. 재건주 SY 다산네트워크스 SY는 전량 매도했어요. 오늘 좀 꿈틀꿈틀 하던데
싸지 않으면 매수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지켜만 봤습니다. 원전, 신원전, 로봇주, 두산만 관심 있죠. 돈세형 주식 포트폴리오 제가 해보니까 저 대한민국 지금 국민연금이 배신을 하기 때문에 수급이 한마디로 안 좋은 거죠. 자산의 30% 이상은 중단기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요. 노가다를 열심히 뛰고 샀다 팔았다 좀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이 오늘 더 들었어요. 오늘 LG노텍 일부분만 성공했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아요. 더 긴장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장타 자산의 30%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식에서 성공하려면 첫째는 주식 투자원금을 지켜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원금을 지켜야 돼요. 돈세형 어지간하면 손절매 안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방송이나 일반 투자가들은 손절매를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 손절매를 안 합니다. 손절매 할 주식은 쳐다도 보지 말고 매수도 하지 말자. 반대로 손절매를 하지 말고 바닥은 모르니까 분할 매수 법칙을 사용합니다. 분할 매수는 뭡니까? 바닥을 알지 못하니까 쌀 때 매수하고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단계별로 하는 저가 분할 매수를 반대로 합니다. 제가 맞는지 일반 투자가들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자 원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손절매를 어지간하면 안 합니다. 포트폴리오 종목을 짤 때 미래가 있는 산업 분야에 합니다. 저는 성장하고 미래가 밝은 분야, 미래가 성장한 분야에 하죠. 예로 반도체,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재건주 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는 70%, 중단기는 30%. 운영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그때그때마다 수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감각적으로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오늘 계획대로 했으면 성공했을 건데 매도가 잘 안 돼요. 생각처럼 잘 안 팔리고 100주만 팔리고 뭐 이렇습니다. 3,000주를 매도하려고 했는데 100주만 달랑 팔리고 쭉 빠지고 그러니 실전은 생각보다 어렵다. 성장하는 배당 투자 전략을 짜자.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남는 거는 배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세형이 7월 2일 일당 마수거리를 했습니다. 430만 원을 벌었고요. LG노텍 100주 팔았죠. 그리고 430만원, 수익률은 18.6%. 사실은 오늘 LG노텍 전량 매도해서 4천만원 이상 이익을 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달랑 100주 팔리고 급락. 와 진짜 솔직히 너무 화가 납니다. 국민연금이 좀 받쳐줬다면 돈세형이 충분히 LG노텍을 비싼 가격에 전량 매도했을 건데 이놈의 국민연금들이 단타를 너무 쳐서 저도 운영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섹트레가이 좀 매수했죠. 돈세형 7월 단타 현황인데 이제 430만원 채웠습니다. 여기를 한 달 동안 꽉 채우고 적어도 한 3천만원 벌려고 하는데요. 오늘 LG노텍 다 팔았으면 3천만원 넘었죠. 그래서 7월달 욕심만 내고 쉽게 가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정말 힘듭니다. 어려워. 내일도 초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기를 결국에 채워서 3천만원 달성할 겁니다. 죽기 살기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23년 월 평균 4,300만원 월 벌었고요. 23년들은 그래도 성적이 좋았죠. 여기는 배당금도 한 6,500원 들어가 있죠. 작년에는 5억 2천 잘했는데 올해 그래도 욕심을 내서 올해는 23년을 초과하려고 합니다.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한번 끝까지 도전할 겁니다. 지금 실적을 보니까 7월달 430만원 전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LG노텍 오늘 빠져서 3,800만원 이익 중이고 섹트레가이도 오늘 많이 빠져서 8,200만원. 그러면 이익 확보가 3억 5천 정도예요.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초집중해서 중단기 투자를 최선을 다해서 5억 이상 이익 실현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초집중해서 하면은 국민연금을 이긴다는 각오로 니들이 단타를 치면 나도 중단타로 대응하겠다. 30% 자산은 국민연금 한번 붙어보자는 거죠. 이 양아치들아, 내가 네 양아치들 한번 이겨볼 생각입니다. 외국인은 나랑 손잡은 거예요. 외국인은 내 동업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나의 적 양아치들. 전쟁을 벌려볼 생각입니다. 돈세형이 최종적으로는 주식으로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노후에 연금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 적정 월 생활비는 324만 원이라고 하고요. 한 350만 원 정도가 평균치 같습니다. 노후연금 3층이 있는데요. 1층은 국민연금입니다. 많이 만들어셨나요? 그리고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근데
저는 이거 갖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연금이 풍부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건가요? 연금으로 부자 됩시다. 그래서 저는 4층까지 만들었습니다. 4층은 뭐냐? 성장 배당주 500만 원 만들기를 저는 꼭 이루고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도 요거 적당히 만들었죠. 이거 150 와이프까지 하면 200만 원, 퇴직연금 70만 원, 이거 30만 원, 이거 합치면 연 1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정도 속도면 60 넘어서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더 만들면 더 좋죠. 뭐 돈 많아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 K주식 너무 욕하지 마시고 제가 보면 K주식은 성장 배당주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찾다 보면 3년 뒤 10% 배당 줄 주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니까 국민은행이 8%대밖에 못 산대요. 뭐 10% 이상은 뭐 걸리나 봐요. 그래서 KB금융 3.94, 신한금융 4.63, 하나금융 5.63 배당률이요. 우리금융은 7%대. 은행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돈세형이 노리고 있는 성장 배당주, L전자 우선주, LX세미콘, 두산 우선주, LG화 우선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4년 뒤에 배당 수익률이 급격히 오를 주식에 투자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주식 잘 사면 대박 날 수 있습니다. 잘 찾으면 성장 배당주 충분히 대한민국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내일도 희망을 가지시고 오늘 저도 자산이 한 8천만 원 날라갔는데 끄떡없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댓글에 너 8천만 원 날라갔다고 약 올리는 또 약간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야 니들 그렇게 남 안 되면 좋냐? 같이 부자 되면 안 되는 거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집시다. 긍정적인 사고가 부자를 만듭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항상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을 이기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부자가 됩니다.